그러면 그거 생각을 해보세요. 요 부분에서 딱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이거 여러분들이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제가 분명한 거는 애들의 사고를 확장을 시킨다. 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교육은 가르치고 배우고 그 결과물인 알미 무엇이냐는 것이 적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육에서는 지금까지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니까 거기에 분명한 철학이 있거든요. 이제 사고나 이쪽을 중심하는 시스템에서 핵심입니다. 가르친다는 건 질문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배운다는 것, 생각의 감성을 바꿔준다는 것, 풀어줘야 됩니다. 결과는 풀어줘야 됩니다. 안다는 건 뭐냐? 표현해야 돼요. 알겠죠? 설명을 하지 못하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얘기를 해서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설득할 수 있어요. 자, 질문할 때는 동기를 어떻게 끌어낼 거냐. 이런 거를 지금 이 시간에 다 배워가지고 내가 실천할 그런 일은 불가능하고요. 그런 따로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만 보고 얘들이 배워가는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유로워야 되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가르치지 않고 최소화시키고 아이들한테 자유를 줘야 되고 협력이 되고 어떻게 끌어낼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표현을 할 때 나타나지만 논증을 통해서 설득을 하는 건 모른다. 아이들은 발표를 한다면 논증의 방식을 써야 된다. 즉 하나의 말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이 내용을 가지고 아이가 3번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들 가르치고 있는 네? 쉽지 않죠. 대개의 경우 단답이에요. 물어보면 네,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거 아니고 수업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얘가 확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저희 교육의 정신입니다. 정신.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을 수업에서 어떻게 가능하냐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가르치지 않는다. 웃기는 얘기죠. 교육을 하는데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미 아이들 준비를 다 시켜놨어요. 지식은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 지식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지가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선생님이 말을 줄이면 줄일수록 얘한테는 말을 할 기회가 넓어진다. 이게 약간 자유입니다. 틀린 얘기하면 막죠. 야, 너 조용히 하고. 아니에요. 틀린 얘기도 여러 뭐라는 얘기입니다. 그 틀린 얘기를 누가 잡아주냐?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잡아줄 거예요. 믿으세요. 아이를 믿으시오. 그것이 가르치지 않는 법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적용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수업을 해줘요. 이거 교수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고력을 하는데 가르치면 그 사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사고 확장 안 됩니다. 기다린다. 3분의 시간을 생각해라 하고 선생님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와서도 계속 헛소리가 나오고 있는데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그 수업 시간을 적용할 수 있느냐? 쉽지 않다는 겁니다. 상대를 배려한다. 애들 간에 자기 동네 동네들은 대충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요. 서로 잘 알아요. 여러분 공부 좀 잘하는 놈들은. 공부 잘하는 놈 얘기하면은 공부 못하는 놈들은 당연히 제가 맞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토론 수업을 하는데 그 올려가는 경향이 있다. 물론 머리가
뛰어난 애가 더 많이 발언을 할 가능성은 있죠.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분야에서 걔가 뛰어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어때? 못하는 애들을 막지 마라. 그거는 선생님이 막는 게 아니고 애들 자체도 그렇게 훈련을 시켜줘라. 제가 틀린 얘기해도 저는 맨날 이렇게 틀린 얘기만 한다고 무시하지 말아요. 그것이 그러면 우리는 그런 얘기 하죠. 잘하는 애들은 못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은 손해볼 거 아니냐. 선행학습에서는 손해봐요. 이게 못 따라가는데 이거 가야 되는데 얘 때문에 못 가고 있으면 선행에서는 손해입니다. 사고력에서는 손해가 아니에요. 얘가 이익이에요. 왜? 얘가 얘를 설득시키는 거 진땀을 빼고 진땀을 빼고 있으면 그 빼고 있는 순간에 얘는 그만큼 폭력이 확장이 됩니다. 그 대상을 이해를 하셔라. 그래서 수업에서 배려를 하는 거다. 지금 10대에서는 여기서 도입하지 않더라도 지금 제가 도입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 탐편집을 다 갖고 있어요. 만약에 그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사고를 키워주겠다 또는 토론을 끌고 나가겠다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한번 깊이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사고력을 했다든지 토론 수업을 했다든지 그런 얘기는 안 하셔야 돼요. 왜? 결과는 얘가 바뀌어 있지 않으니까. 교육을 하면 얘가 바뀌어야 돼요. 교육을 했는데 앞에 나가서 이걸 한마디로 설명을 못한다. 그럼 교육을 안 한 거죠. 교육을 하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스토리텔링이 다른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스토리텔링은 두 가지의 개념이에요.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스토리텔러와 스토리텔링. 말하는 것이라는 게 스토리텔링의 주체가 선생님일 때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스토리텔링 교재가 맞아요. 선생님이 주체입니다. 학생이 스토리텔러가 될 때는 학생한테 그 교재 이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솔루션을 지 이야기로 내라는 겁니다.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교과서가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소스를 주고 그거를 이 이야기를 풀어내라는 게 교과서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잘못 전달되고 있다. 스토리텔러는 선생님이 아니다. 학생이 주라는 거예요.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다고. 그것이 실제로 이런 수업 방법을 적용해야지 가능해진다. 교재 가지고 스토리텔링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있어요. 이거 갖고 가서 이거 갖고 가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학 교재 갖고 스토리텔링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바꾼다. 그래서 이 단어는 곰곰이 생각을 마지막에 제가 5분 내로 충분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정리가 되죠? 자, 학원 경쟁력 강화 전략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학원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비법을 갖고 있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도 잘 알죠. 근데 중요한 건 현재 상황을 한번 보자. 학생 수 30% 줄었습니다. 10년 사이. 또 교육 방법, 아까 테크놀로지, 스마트, 이 교과서 계속 바뀌어 나갈 겁니다. 중간에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어쨌든 2016년 정도까지 어쨌든 확대하겠다 하는 목표는 저는 이렇어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한 300여 학교, 저희하고 제휴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카이스트에서 세운 회사인데 거기가 학교 이거를 하고 있는 스마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300여 학교를 꾸렸대요. 이게 2016년까지는 확대될 거다. 교육 방법이 엄청 바뀔 거다. 패러다임 얘기를 했습니다. 지식에서 그걸로 문제 해결을 하겠다. 네 번째 학부모 인식입니다. 학부모들 하도 바깥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수학 오케이 해야 돼. 근데 뭔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분명히 하고 있다. 그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해 주실 거냐. 이거는 반드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이게 바뀐 환경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나올 거냐. 반드시 나눠질 겁니다. 잘 되는 학부가 죽어야 되는 건 분명하게 나눠질 거예요. 왜? 30%의 학생 수 감소면 시장이 30% 줄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3학기가 있었으면 그 30%는 어쨌든 줄어야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기존만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똑같이 존재한다? 그러면 못 먹고 살겠죠. 서로 같이 못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교육 환경이 바뀜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니즈가 달라지는 거면 과거와 같은 똑같은 패턴, 똑같은 방식으로서 생존할 것이다. 그거는 답은 간단하죠. 아니라고. 그럼 뭘 요구할까? 엄마들을 한번 느껴보시면 원장님들이 결정할 게 아니고 엄마들을 봐야 돼요. 왜? 엄마들은 지금 선택할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바빠요. 바쁜 게 이 사람들이 문제 풀고 있어서 지금 바쁜 게 아닙니다. 주말에 발톱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체험도 기업들에서 엄청나게 잘 만드는 체험을 하다 보니까 선택해야 될 선택지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이쪽으로 끌어올 거냐? 그거 과거와 같은 패턴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마들이 무엇을 필요로 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데 그것이 현재의 변화, 이 패러다임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가 됐습니다. 알파가 필요한 것은 해결하고 문제 해결력 하고 이런 데는 당연히 엄마도 제대로 된 이거를 해라. 제대로 된 여러분들 말하는 지금 이쪽에 있는 CMS하고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CMS가 더 성장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거기는 대비를 더 잘하고 있는 CMS나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CMS는 더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CLS를 하시면 오케이. 뭔가 플러스 아웃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CMS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엄마들이 모를까? 우리는 수학을 안 하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수학까지 했다면 같이 나오다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저희는 수학을 안 하고 사고는 전문 연구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만약에 수학을 하면서 이 지혜를 주는 분들이 충분히 결합해서 쓸 수 있는 힘이 있다. 두 번째, 내신 잘 보십시오. 내년도 2015년도에도 내신은 이렇게 될까? 지금 현재 같을까? 스테이에서 20%는 참 문제 해결력 측정을 하라고 내가 아까 그 김홍도 질문 같은 게 나오는데 그때 20점이 결국 내신을 좌우할 거다. 내신수 6.2점이 좌우되는데 그 20%가 좌우한다? 이거는 목소리 나는 생각하십시오. 내년도에 바뀔 거예요. 교육부에 물어보니까 바뀐다고 해요. 학교에 물어보니까 모른대요. 네? 선생님들 이 문제를 출제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과학창의재단에서 뱅크식으로 만듭니다. 세 번째, 교육 프레임. 엄마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꾸는 게 아니고 엄마의 프레임을 바꾸면 뭐게 될까? 네 번째, 학생. 결과를 내라는 거예요. 사고력하면 사고력은 고등학교 때가 생활을 발휘할 겁니다. 이딴 소리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사고력을 제대로 한다면 3개월 정도 트레이닝 제대로 받았다면 전과목 성적이 올라가야지 맞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생각의 힘을 키운다는 것은 전체에 영향을 줘야 얘가 해주는 거예요. 얘만 올라가고 얘는 안 올라가요. 전과목이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그게 사고력을 제대로 해준 겁니다. 만약에 수학만 올라가고 그러면 수학을 합니다. 사고력을 요 네 가지를 어떻게 한번에도 접목을 시킬 거냐 이 고민을 꼭 하십니다. 자, 이거는
이거는 제가 안 줬죠. 이거는 사실은 30분까지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사업을 아까 진단을 한다고 했죠. 현재 상태 어떤가. 그 모양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우리 그 박성령 원장님 설명을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이렇게 결과지가 나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딱 2분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요. 사월에서 지금 막 CPS를 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 문제들이 실전에서 어떻게 응용되고 변화돼서 출제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고가 어떻게 요구되도록 변화시키느냐는 걸 보여줘요. 이거 올해 광주 과학명제고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뭐죠? 저 뽑은 거 아니에요. 학생이 하도 똑같아서 기억해가지고 이게 나왔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나옵니다. 자, 이때 보십시오. 여기 카메라가 있죠. 저희 문제는 이건 어떻게 바꿨어요? 숫자로 바꿨죠. 여기는 공간 개념에서 접근했던 겁니다. 이건 수리적으로 바꿨습니다. 동일한 컨셉을 공간에서 수리로 전환시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보면 이거는 한국 과학명제 반영성입니다. 이게 저희 CSL에서 나오는 타입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가지수가 몇 가지냐고 모르는데 이거를 이름을 바꿔서 칸을 눌러서 변형시킵니다. 동일한 컨셉의 문제를 난이도를 올렸다. 초등의 문제를 고등도 올렸다. 사고력은 얼마든지 그렇게 바뀐다고. 초등 1학년 문제가 고등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자, 이거는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 영재교육 체험 문제예요. 요거는 10개의 동그라미 2칸, 4칸으로 2칸, 4칸 이렇게 하도록 해라. 요거는 짝수로 배치됩니다. 요거는 이 문제는 라이트라고 하는 그 이동 조작을 해서 떼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하나의 원품법 그리기의 개념을 저희가 이미지로 처리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를 떼서 이거 라이트 문제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컨셉이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끄집어내서 단순화시킵니다. 이거는 복잡한 게 있어요. 얘보다 훨씬 어려워요. 컨셉은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 여기는 출구가 얘하고 연결돼요. 얘하고 연결돼요. 변수가 많죠? 여기는 얘하고 출구를 단순화시킵니다. 컨셉은 똑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이게 아니고 이러한 문제를 얼마든지 초등으로 내릴 수 있고 초등의 문제를 얼마든지 고등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사고력 문제라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지식이나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영재과학 그 과학부에 있는데 당연히 수학도 있고 국어도 들어가고 합니다. 참사 문제는 초등, 중등이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어떤 속에서 움직이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고력의 기본 컨셉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움직이는 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끝냈어요. 시간 맞춰서 끝내려고 다 끝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CPS가 무슨 약자예요? 크리에이티브 프로블럼 솔빙, 창의적 문제 해결을 C가 크리에이티브, P가 프로블럼, 문제, 프로블럼, S가 솔빙, 창의적 문제 해결입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재미없는 강의를.
대략 2시간 반 타임으로 준비했는데 이거 마지막에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있습니다.